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대비한 매회 출제 부분 문제 모음 7번째 풀이와 해설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매회 출제 부분에 대한 집중 공부로 공부 범위와 시간을 단축할 필요도 있으며 향후 문제은행식 시험 제도도 같은 패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제풀이 진행은 여러 번 설명을 드려서 생략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일시 정지하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시험에서 유의사항 설명도 생략합니다. 각 문제에서 가장 적합한 답을 하나만 고르시오. 먼저 1번입니다. 노인의 심리적 특성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1. 조심성의 증가와 타인과 만나는 것을 기피한다. 2. 내향성의 증가와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매사에 신중하다. 3. 경직성의 증가와 신체적 기능 저하와 노동역할 상실로 의존한다. 4. 의존성의 증가와 응어리졌던 감정을 해소하고 실패와 좌절에 담담하다. 5. 친근 사물에 대한 애착심과 과거를 회상하며 마음의 안착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1번에 노인의 심리적 특성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5번 친근 사물에 대한 애착심과 과거를 회상하여 마음의 안착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노인의 심리적 특성으로 타인과 만나는 것을 기피하는 것은 내향성의 증가입니다. 2번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매사에 신중한 것은 조심성의 증가입니다. 3번 신체적 기능 저하와 노동역할 상실로 의존하는 것은 의존성의 증가입니다. 4번 응어리졌던 감정을 해소하고 실패와 좌절에 담담한 것은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의 증가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년기의 특성 중 심리적 특성은 우울증 경향의 증가, 내향성, 조심성, 경직성의 증가와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친근 사물에 대한 애착심,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의존성의 증가 모두 8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노인이 자녀와 가까이 살면서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는 가족의 형태는 1. 핵가족, 2. 대가족, 3. 다문화 가족, 4. 한부모 가족, 5. 수정 확대 가족. 2번에 노인이 자녀와 가까이 살면서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는 가족의 형태는 5번 수정 확대 가족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수정 확대 가족은 노인 부모가 자녀와 근거리에 살면서 자녀의 보살핌을 받는 가족의 형태를 말합니다. 지문 1번 핵가족은 부부와 미혼 자녀로만 이루어진 가족을 말합니다. 대가족,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은 설명을 생략합니다. 3번입니다. 다음 중 노인 장기 요양보험급여 대상자는 1.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한 55세 여성, 2. 결핵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남성, 3.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0세 남성, 4. 고혈압이 있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65세 여성, 5. 뇌경색에 회복되어 일상생활이 가능한 70세 남성. 3번은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는 3번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0세 남성이 맞습니다. 지문 1번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한 55세 여성은 병원 입원자는 제외되고 65세 이상인 자라야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이 됩니다. 2번 결핵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남성은 노인성 질병 또는 치매가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에 해당되며 결핵은 제외되며 65세 미만인자도 제외됩니다. 지문 4번 고혈압이 있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65세 여성과 지문 5번 뇌경색에서 회복되어 일상생활이 가능한 70세 남성은 일상생활 수행 가능자로서 제외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는 65세 이상인 자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노인 장기 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에 대하여 바르게 설명한 것은 1. 장기 요양 인정 신청은 거주지 시군구에 한다. 2. 방문 조사는 등급판정위원회와 장기요양기관에서 한다. 3.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는 급여 대상이다. 4.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인정신청서를 장기요양기관에 제공한다. 4번에 노인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가 바르게 된 것은 3번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는 급여 대상이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노인 장기요양 인정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합니다. 2번 방문조사는 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합니다. 4번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에게 제공을 합니다. 5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인정신청서를 대상자에게 제공을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장기요양 인정 절차의 흐름도입니다. 5번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표준서비스 분류 중 개인활동지원 서비스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1. 말벗 2. 세탁 3. 은행동행 4. 의사소통 도움 5. 일상생활 동작훈련 5번의 노인 장기요양보험 표준서비스 분류 중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3번 은행동행입니다. 지문 1번 말벗과 4번 의사소통 도움은 정서지원 서비스이고 2번 세탁은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이며 5번 일상생활 동작훈련은 기능회복훈련 서비스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 장기요양보험 표준서비스 분류에는 신체활동, 일상생활, 개인활동, 정서지원, 방문목욕, 기능회복훈련, 치매관리 지원, 응급, 시설환경관리, 간호처치 서비스 10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 6번입니다.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시설 대상자의 기본 권리는 개인의 선호와 건강 상태에 따른 개별화된 식단을 제공한다. 잔존 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해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1.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2.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3.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4.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5.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6번의 제시된 개인의 선호와 건강 상태에 따른 개별화된 식단을 제공한다. 잔존 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해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의 내용이 포함된 시설 대상자의 기본 권리는 1번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시설생활 노인 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이 정한 단계는 입소 전 단계 1개와 입소 계약 단계 2개, 생활 단계에서 11개, 퇴소 단계에 1개가 있습니다. 7번입니다. 노인 학대 사례 중 방임에 해당하는 것은 1. 재산관리 결정을 제한한다. 2.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3.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 4. 친구나 친지와의 연락을 차단한다. 5. 생존에 필요한 생활비 지급을 중단한다. 7번의 노인 학대 사례 중 방임에 해당하는 것은 5번 생존에 필요한 생활비 지급을 중단한다입니다. 지문 1번 재산관리 결정을 제한한다는 경제적 학대에 해당하고 2번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와 4번 친구나 친지와의 연락을 차단한다는 것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3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신체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 학대 유형은 7가지로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가 있습니다. 방임은 부양 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거부하거나 불이행하거나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8번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로 옳은 것은 목욕시킬 때마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의 엉덩이를 만져서 심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 1. 피해 사실을 혼자만 알고 있는다. 2. 성적 행동을 못하도록 단호하게 말한다. 3. 노인이 되면 그럴 수 있다고 넘어간다. 4. 기분이 나쁘다며 감정적으로 대응한다. 5. 동료 요양보호사와 대상자를 서로 바꾼다. 8번에 제시된 목욕시킬 때마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의 엉덩이를 만져서 심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의 요양보호사로서 대처로 옳은 것은 2번 성적 행동을 못하도록 단호하게 말한다가 적절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성희롱 대처 방안의 근거 법규는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부적절하거나 위협한 대처 방법입니다. 9번입니다. 요양보호사의 바람직한 윤리적 태도로 옳은 것은 1. 저렴한 복지 용구를 직접 구매해 주었다. 2. 대상자에게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반말을 한다. 3. 정해진 원칙이 있어도 대상자 가족의 요구에 따른다. 4. 학대를 받는다고 의심되면 동료 요양보호사와 의논한다. 5. 서비스 방법이 의심스러우면 관리 책임자 등에게 도움을 청한다. 9번에 요양보호사의 바람직한 윤리적 태도는 5번 서비스 방법이 의심스러우면 관리 책임자 등에게 도움을 청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요양보호사는 저렴한 복지 용구를 직접 구매해 주지 않습니다. 금지 행위입니다. 2번 대상자에게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명령어나 반말 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3번 요양보호사는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릅니다. 4번 학대를 받는다고 의심되면 보고하거나 신고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직업윤리는 직업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도덕적 가치관으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행동규범을 말합니다. 다음 10번입니다. 감염 발생 가능성이 높은 요양보호사의 행위는 1. 손톱을 둥글게 짧게 자른다. 2.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 3. 목욕 후 피부에 보습제를 바른다. 4. 비닐 장갑을 끼고 흡인병을 비운다. 5. 손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한다. 10번의 감염 발생 가능성이 높은 요양보호사의 행위는 5번 손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한다가 감염 위험이 높습니다. 지문 1번 손톱을 둥글게 짧게 자르고 2번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3번 목욕 후 피부에 보습제를 바르고 4번 비닐 장갑을 끼고 흡인병을 비우는 것은 다른 지문들은 모두 감염 예방에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에서와 같이 기침 예절은 휴지나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손이 아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 후 비누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를 하는 것이 감염 위험을 낮춥니다. 11번입니다. 노인성 질병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질병의 예후가 명확하다. 2. 급성 질병이 대부분이다. 3. 질병의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4. 한 가지 질병이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5.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깨지기 쉽다. 11번의 노인성 질병의 특성은 5번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깨지기 쉽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노인성 질병의 특성은 질병의 예후가 불명확합니다. 2번 만성 퇴행성 질병이 대부분입니다. 3번 질병의 증상이 거의 없거나 애매하게 나타납니다. 4번 다른 질병과 동반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12번입니다. 대상자가 변비가 있다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 하제를 준다. 2. 좌약을 넣어준다. 3. 식사량을 줄여서 제공한다. 4. 글리세린으로 관장해준다. 5. 변이가 생긴 즉시 화장실에 가게 한다. 12번의 대상자가 변비가 있다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는 5번 변이가 생긴 즉시 화장실에 가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하제를 준다. 2번 좌약을 넣어준다. 3번 식사량을 줄여서 제공한다. 4번 글리세린으로 관장해 준다는 것은 참고사항과 같이 요양보호사는 질병명을 예측하여 말하거나 의료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13번입니다. 폐결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바이러스성 감염 질환이다. 2. 스테로이드 약물 복용으로 예방할 수 있다. 3. 약물 복용 중 주기적인 간 기능 검사가 필요하다. 4. 치료 기간 중 증상이 사라지면 약물 복용을 중단한다. 5. 오전에 고열이 나고 오후에 열이 내리는 증상이 반복된다. 13번의 폐결핵에 관한 설명은 3번 약을 복용 중 주기적인 간 기능 검사가 필요하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폐결핵은 바이러스성 감염 질환이 아니고 결핵균에 의한 공기를 통한 감염이 되는 질환입니다. 2번 스테로이드 약물 복용은 면역 억제에 사용합니다. 4번 치료기간 중 증상이 사라지더라도 약물 복용을 자의로 중단하거나 줄여서 먹으면 안 됩니다. 5번 오전이 아닌 오후에 고열이 나고 늦은 밤에 식은 땀과 함께 열이 내리는 증상이 반복됩니다. 참고사항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폐결핵은 결핵균이 폐에 들어가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다음 14번입니다. 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는 심혈관 질환은 심장 수축력이 저하되어 걷기, 계단 오르기 등에 힘들어한다. 일상생활에서 호흡 곤란과 피로가 있다. 다리에 부종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1. 부정맥, 2. 고혈압, 3. 심부전, 4. 하지정맥류, 5. 동맥경화증. 14번에 대상자에게 제시된 심장 수축력이 저하되어 걷기, 계단 오르기 등에 힘들어한다. 일상생활에서 호흡 곤란과 피로가 있다. 다리에 부종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와 같은 증상이 있는 심혈관계 질환은 3번 심부전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심혈관계는 혈액, 심장, 혈관으로 구성되고 혈액순환에 의해 산소와 영양분을 각 조직과 세포에 운반하고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을 합니다. 그에 따른 질환은 고혈압, 동맥경화증, 심부전, 빈혈 등이 있습니다. 지문 1번 부정맥은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지 않는 것을 말하고 2번 고혈압은 일반적으로 성인의 최고혈압, 즉 수축기 혈압이 140mmHg이고 최저혈압, 즉 이완기 혈압은 90mmHg 이상인 경우입니다. 4번 하지정맥류는 다리 정맥 안에 있는 판막의 기능 이상으로 심장으로 가야 할 혈액이 하지 쪽으로 역류해 발생합니다. 5번 동맥경화증은 동맥이 두꺼워지고 그 안쪽에 지방, 석회질 등이 침착하고 혈전이 형성되는 등 여러가지 변화가 발생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15번입니다.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인대의 탄력 감소, 2. 허리의 피하지방 감소, 3. 뼈의 질량 증가, 4. 추간판 두께 증가, 5. 근육의 긴장도 증가. 15번의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 변화는 1번 인대의 탄력 감소가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근골격계는 근육이나 힘줄, 인대, 뼈 등의 조직으로 구성됩니다. 지문 2번 허리의 피하 지방은 증가합니다. 3번 뼈의 질량은 감소합니다. 4번 추간판 두께는 오그라들어 키가 줄어듭니다. 5번 근육의 긴장도가 저하됩니다. 다음 16번입니다. 복압성 요실금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수분을 제한한다. 2. 기침을 하게 한다.
4. 변비를 예방하게 한다. 4. 매일 줄넘기를 하게 한다. 5. 카페인 음료를 마시게 한다. 16번의 복합성 요실금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3번 변비를 예방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수분을 충분한 섭취로 방광 기능을 유지를 시킵니다. 2번 복부에 압력을 주는 것은 피합니다. 4번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게 합니다. 5번 카페인 음료는 제한합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요실금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증상을 말합니다. 17번입니다. 대상자의 피부계 변화가 다음과 같을 때 보고해야 하는 상황은 1. 손등에 노인성 반점이 생겼다. 2. 눈가에 주름이 생겼다. 3. 얼굴 피부의 탄력성이 떨어졌다. 4. 피부에 발적과 가려움증이 있다. 5. 머리카락이 가늘어졌다. 17번의 대상자의 피부계 변화를 보고해야 하는 상황은 4번 피부에 발적과 가려움증이 있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손등에 노인성 반점이 생기고 2번 눈가에 주름이 생기고 3번 얼굴 피부의 탄력성이 떨어지는 것과 5번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는 것은 노화에 따른 특성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피부를 개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다음 18번입니다. 오른쪽 눈에 녹내장이 있는 대상자가 일상생활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은 1. 조명을 어둡게 하고 생활한다. 2. 윗몸 일으키기 운동을 꾸준히 한다. 3. 눈을 자주 비벼 혈액순환을 돕는다. 4. 작업을 할 때는 고개를 숙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 5. 양쪽 눈 모두 정기적으로 안과 검사를 받는다. 18번의 녹내장이 있는 대상자가 일상생활에 준수할 사항은 5번 양쪽 눈 모두 정기적으로 안과 검사를 받는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조명을 밝게 하고 생활합니다. 2번 윗몸 일으키기 운동은 안압을 올림으로 피합니다. 3번 눈을 자주 비비는 습관은 녹내장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4번 작업을 할 때는 고개를 숙인 자세를 피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녹내장은 안압의 상승으로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력이 점차 약해지는 질환입니다. 19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뇌혈관 질환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 손상이 오고 그에 따른 신체 장애가 나타남. 1. 묽은 혈변. 2. 전신성 수포. 3. 점액성 화농성 가래. 4. 몸의 균형 감각 상실. 5. 관절이 뻣뻣해지는 경직 현상. 19번에 제시된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 손상이 오고 그에 따른 신체 장애가 나타나는 뇌혈관 질환의 증상은 4번 몸의 균형 감각 상실이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 손상이 오고 그에 따른 신체 장애가 나타나는 뇌혈관 질환입니다. 지문 1번 묽은 혈변은 설사를 말합니다. 2번 전신성 수포는 대상포진 등입니다. 3번 점액성 화농성 가래는 만성기관지염 등입니다. 5번 관절이 뻣뻣해지는 경직 현상은 퇴행성 관절염 등입니다. 다음 20번입니다. 노인에게 나타나는 우울증의 특성은 1. 장기 기억력이 좋아진다. 2. 자신의 우울증을 자각하기 쉽다. 3. 무기력과 흥분이 교대로 나타난다. 4. 두통, 소화불량의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 5. 주변 사람들이 우울증임을 쉽게 알아챈다. 20번의 노인에게 나타나는 우울증의 특성은 4번 두통, 소화불량의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입니다. 지문 1번 기억력은 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 동등하게 저하됩니다. 2번
자신의 우울증을 자각하기가 어렵습니다. 3번 무기력과 불안, 초조가 나타납니다. 5번 주변 사람들이 우울증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우울증은 본인 스스로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변의 긍정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21번입니다. 초기 단계의 경증 치매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은 1. 환각, 2. 대소변 실금, 3. 단기 기억력 저하, 4. 신체 활동 제한, 5. 의사소통 불가능. 21번의 초기 단계의 경증 치매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은 3번 단기 기억력 저하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환각과 2번 대소변 실금, 5번 의사소통 불가능은 치매 말기에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4번 신체 활동 제한은 중기 이상에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치매의 설명으로 치매란 정상적이던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뇌에 발생한 여러가지 질환으로 인하여 인지 기능을 상실하여 일상생활을 수행하기가 없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음 22번입니다. 대상자의 영양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음식이 뜨거울 때 간을 맞춘다. 2. 과일류는 하루 1회 이상 간식으로 섭취한다. 3. 철분 흡수를 돕기 위해 비타민 D를 섭취한다. 4. 동물성 단백질 위주로 하루 3끼 식사를 한다. 5. 음식을 한꺼번에 많이 만들어 놓고 계속 섭취한다. 22번의 대상자의 영양관리 방법은 2번 과일류는 하루 1회 이상 간식으로 섭취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음식이 뜨거울 때 간을 맞추지 않습니다. 뜨거우면 짠맛을 제대로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3번 철분이 아닌 칼슘 흡수를 돕기 위해 비타민 D를 섭취를 합니다. 4번 동물성 단백질은 일일 단백질 섭취량의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만 섭취를 합니다. 5번 음식을 한꺼번에 많이 만들어 놓고 섭취하지 않고 먹을 만큼만 준비를 합니다. 23번입니다. 노인 대상자의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위장장애가 있을 때는 약의 용량을 줄인다. 2. 코팅된 약을 삼키기 힘들 때는 쪼개서 복용한다. 3. 약이 효과가 없을 때는 임의로 복용을 중단한다. 4. 복용약이 있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섭취는 의사와 상의한다. 5. 약이 없으면 증상이 유사한 다른 대상자의 약을 먹는다. 23번의 노인 대상자의 약물 복용 방법은 4번 복용약이 있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섭취는 의사와 상의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위장장애가 있을 때는 약의 용량을 줄인다는 것은 복용하던 약을 의사의 처방 없이 중단하면 안 됩니다. 2번 코팅된 약을 삼키기 힘들 때는 쪼개서 복용하면 안 되고 분할선이 있는 약만 쪼개어 복용할 수 있습니다. 3번 약이 효과가 없을 때는 임의로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 되고 복용하던 약을 의사의 처방 없이 중단하지 않습니다. 5번 약이 없으면 증상이 유사한 다른 대상자의 약을 먹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처방되는 약은 절대 복용하면 안 됩니다. 다음 24번입니다.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1. 성기능과 운동 능력이 향상된다. 2. 간접 흡연은 건강에 지장이 없다. 3.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4. 흡연을 하더라도 후각과 미각이 좋아진다. 5. 장기 흡연자는 금연을 하더라도 효과가 없다. 24번에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3번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흡연은 성기능과 운동 능력이 저하됩니다. 2번 간접 흡연도 건강에 위험이 높습니다. 4번 흡연을 하게 되면 후각과 미각이 무뎌지고 나빠집니다. 5번 장기 흡연자도 금연을 시작하면 언제라도 절대 늦은 것이 아니고 효과가 높습니다.
25번입니다. 요양보호 업무 보고가 중요한 이유는 1. 대상자의 기능 상태 측정, 2. 대상자의 사적 정보 공유, 3. 기관 중심의 서비스 제공, 4.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 향상, 5. 다른 장기 요양기관과의 경쟁. 25번의 요양보호 업무가 중요한 이유는 4번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 향상이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업무 보고의 중요성은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타 전문직과의 업무 협조 및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사고 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 26번입니다. 임종이 가까운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는 1. 호흡이 규칙적이다. 2. 소변량이 감소한다. 3. 사지가 따뜻해진다. 4. 근긴장도가 증가한다. 5. 잠자는 시간이 줄어든다. 26번에 임종이 가까울 때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는 2번 소변량이 감소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임종이 가까운 대상자에게 호흡이 불규칙해집니다. 3번 사지는 점차 싸늘해집니다. 4번 근긴장도는 상실됩니다. 5번 잠자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임종이 가까운 대상자에게서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로 호흡 양상, 체온, 수면 양상, 정신기능, 배설기능, 뇌 기능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27번입니다. 임종 직후에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삽입된 튜브를 제거한다. 2. 눈을 감지 않을 경우 그대로 둔다. 3. 대상자의 얼굴을 시트로 덮어준다. 4. 대상자가 있는 방의 조명을 꺼둔다. 5. 베개로 머리와 어깨를 받쳐 올려준다. 27번의 임종 직후에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5번 베개로 머리와 어깨를 받쳐 올려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삽입된 튜브 제거는 의료인에게 요청을 합니다. 2번 눈을 감지 않을 경우 감겨줍니다. 3번 대상자의 얼굴을 덮지 않도록 하고 시트는 어깨까지만 덮습니다. 4번 대상자가 있는 방의 조명은 차분하게 조절을 합니다. 다음 28번입니다. 식탁에서 의자에 앉아 식사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앉게 한다. 2. 대상자를 의자 앞쪽 끝부분에 걸터 앉게 한다. 3. 식탁의 윗부분이 대상자의 가슴 높이에 오게 한다. 4. 의자를 식탁에 가까이 붙여 팔을 식탁 위에 올리게 한다. 5. 대상자의 발가락 끝이 바닥에 닿게 의자 높이를 조절한다. 28번의 식탁에서 의자에 앉아 식사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4번 의자를 식탁에 가까이 붙여 팔을 식탁 위에 올리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게 합니다. 2번 대상자를 의자 안쪽 깊숙이 걸터 앉게 합니다. 3번 식탁의 윗부분이 대상자의 배꼽 높이에 오게 합니다. 5번 대상자의 발바닥이 바닥에 닿게 의자 높이를 조절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올바른 식사 자세로 의자의 높이는 발바닥이 바닥에 닿도록 팔받침과 등받이가 있는 의자를 선택하고 오른쪽 사진은 대상자가 식탁의 의자에 앉는 바른 자세입니다. 29번입니다. 대상자가 경관 영양액을 주입하던 중 다음 증상이 나타날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경관 영양액을 주입하던 중 구토 증상, 피부에 푸른색을 띠는 증상 발현. 1. 영양액을 좀 더 빠르게 주입한다. 2. 침대 머리 높이를 팽팽하게 한다. 3. 영양액 대신 물이나 음료를 주입한다. 4. 비위관을 잠그고 간호사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5. 영양액 주머니의 높이를 대상자의 위장 높이와 같게 한다. 29번에 대상자가 경관 영양액을 주입하던 중 구토 증상, 피부에서 푸른색을 띠는 증상이 발현될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4번 비위관을 잠그고 간호사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를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경관 영양은 구멍이 있는 긴 관을 코를 통해 위까지 넣어 영양을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지문 1번 영양액을 주입을 중단을 합니다. 2번 침대 높이를 올려줍니다. 3번 영양액 대신에 물이나 음료 등도 주입하지 않습니다. 5번 영양액 주머니의 높이는 대상자의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걸어줍니다. 다음 30번입니다.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은 1. 폐렴, 2. 천식, 3. 방광염, 4. 신부전증, 5. 전립선염. 30번의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은 4번 신부전증이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으로 간경화, 신부전, 신부전증, 부신기능저하증, 심한 갑상선 기능저하증 등이 있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수분을 충분히 마셔야 하는 질병이며 참고사항과 같이 수분을 충분히 마셔야 하는 질병으로 염증성 비뇨기 질환, 당뇨병, 고혈압, 협심증 등이 있습니다. 31번입니다. 편마비 대상자의 화장실 이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건강한 쪽에 서서 이동을 돕는다. 2. 이동하기에 편리한 슬리퍼를 신긴다. 3. 마비된 쪽으로 안전 손잡이를 잡게 한다. 4. 화장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5. 배설 중에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화장실 문을 열어둔다. 31번의 편마비 대상자의 화장실 이용을 돕는 방법은 4번 화장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편마비 대상자의 화장실 이용 시에는 요양보호사는 마비된 쪽에 서서 이동을 돕습니다. 2번 이동할 때는 발에 꼭 맞는 신발을 신깁니다. 3번 건강한 쪽으로 안전손잡이를 잡게 합니다. 5번 배설 중에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화장실 문을 열어두는 것은 대상자에게 의향을 물어보고 대응을 합니다. 다음 32번입니다. 대상자가 옷에 변을 지렸을 때 대처 방법은 1. 규저귀를 채워준다. 2. 4시간마다 이동변기를 떼어준다. 3. 즉시 창문을 열어 냄새를 제거한다. 4. 자존감을 지켜주기 위해 모르는 척한다. 5.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옷을 갈아입힌다. 32번의 대상자가 옷에 변을 지렸을 때 대처 방법은 5번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옷을 갈아입힌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배설도끼의 일반 원칙에 배설물은 오래 두지 말고 바로 깨끗이 치운다. 대변이나 소변이 묻어 피부가 헐 수 있습니다. 33번입니다. 휠체어로 이동하여 화장실을 이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화장실 문 앞에 작은 매트를 깔아준다. 2. 이동할 때는 휠체어 의자의 끝에 앉게 한다. 3. 휠체어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 받침대를 접은 후 변기로 옮긴다. 4. 배설이 끝날 때까지 화장실 문을 열어둔다. 5. 배설 후 뒤처리를 전적으로 도와준다. 33번의 휠체어로 이동하여 화장실을 이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3번 휠체어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 받침대를 접은 후 변기로 옮긴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화장실 문 앞에 작은 매트를 치워 넘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2번 이동할 때는 휠체어 의자를 깊숙이 앉게 합니다. 4번 배설이 끝날 때까지 화장실 문을 닫아두어 프라이버시를 배려합니다. 5번 배설 후 뒤처리를 필요한 부분만 도와줍니다. 다음 34번입니다. 대상자가 침상에서 기저귀 사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몇 번 실금하면 기저귀를 사용한다. 2. 무릎을 편 상태에서 허리를 들어 올린다. 3. 기저귀를 교환하기 전에 창문을 열어 환기한다.
4. 더러워진 기저귀는 안쪽 면이 보이도록 둥글게 만다. 5. 허리를 들어 올릴 수 있다면 간이병기를 사용한다. 34번에 침상에서 기저귀를 사용하는 방법은 5번 허리를 들어 올릴 수 있다면 간이병기를 사용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몇 번 실금하더라도 기저귀를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2번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허리를 들어 올려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3번 기저귀를 교환한 후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합니다. 4번 더러워진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둥글게 말아줍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기저귀를 쓰게 되면 대상자가 기저귀에 의존하게 되어 배설하던 습관이 사라지고 치매 증상 및 와상 상태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35번입니다. 유치도뇨관의 소변 주머니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소변 주머니는 1일 1회 세척한다. 2. 소변 주머니는 허리보다 높게 위치시킨다. 3. 소변 양과 소변 색깔은 2 내지 3시간마다 확인한다. 4.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는 비눗물로 세척한다. 5. 하복부가 불편하다고 할 때 소변 주머니를 비워준다. 35번의 유치도뇨관의 소변 주머니를 관리하는 방법은 3번 소변 양과 소변 색깔은 2 내지 3시간마다 확인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소변 주머니는 1일 1회 규칙적으로 세척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시 세척을 합니다. 이 지문과 관련한 것은 가래 제거용 흡인병은 1일 1회 세척하는 것이 있습니다. 2번 소변 주머니는 허리보다 높게 위치시키지 않고 방광 위치보다 낮게 위치해야 합니다. 4번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는 알코올 솜으로 소독을 합니다. 5번 하복부가 불편하다고 할 때는 먼저 연결관이 꺾여 있거나 눌려 있는지 살펴봅니다. 다음 36번입니다. 대상자의 칫솔질을 돕는 방법은 1.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는다. 2. 잇몸을 강하게 문지르며 닦는다. 3. 머리를 뒤로 젖히고 칫솔질을 한다. 4. 앞니는 칫솔모와 90도가 되게 하여 닦는다. 5. 치약은 칫솔모 위에 두툼하게 짜 올리고 닦는다. 36번의 대상자의 칫솔질을 돕는 방법은 1번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는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부드럽게 회전하면서 쓸어내립니다. 3번 머리를 앞으로 숙인 자세로 칫솔질을 하게 합니다. 4번 앞니는 칫솔모와 45도가 되게 하여 닦습니다. 5번 치약은 칫솔모 위에 아래쪽까지 깊게 치약을 눌러 짜야 합니다. 37번입니다. 대상자가 부끄럽다며 회음부 씻는 것을 거부할 때 대처 방법은 1. 대상자가 요청할 때까지 기다린다. 2.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한다. 3. 대상자를 존중하여 거부 의사를 받아들인다. 4. 전용 물수건을 제공하여 스스로 씻을 수 있게 한다. 5. 청결을 위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시킨다. 37번의 부끄럽다며 회음부 씻는 것을 거부할 때 대처는 4번 전용 물수건을 제공하여 스스로 씻을 수 있게 한다가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회음부 청결 관리는 대상자의 수치심이나 성희롱 발생 우려로 최대한 대상자 스스로 하도록 돕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부끄럽다며 회음부 씻는 것을 거부할 때 적절한 대처 방법이 아닙니다. 다음 38번입니다.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여 대상자의 머리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머리를 물로 적신 후 두발 전용 세정제를 충분히 발라준다. 2. 두발 전용 세정제를 바른 후 거품이 나게 마사지한다. 3. 따뜻한 물로 머리때와 기름기를 씻어낸다. 4.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한 후 린스로 헹군다. 5. 젖은 수건으로 충분히 닦아준다.
38번에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여 머리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은 2번 두발 전용 세정제를 바른 후 거품이 나게 마사지 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두발 전용 세정제는 물을 사용하기 어렵거나 신체적으로 힘든 상황에 사용됩니다. 지문 1번 두발 전용 세정제는 머리를 물로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두발 전용 세정제를 충분히 발라줍니다. 3번 거품으로 머리때와 기름기를 씻어냅니다. 4번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한 후 마른 수건으로 충분히 닦아 말려줍니다. 5번 마른 수건으로 충분히 닦아줍니다. 39번입니다. 수액을 맡고 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단추가 달린 옷을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왼쪽 팔, 오른쪽 팔 수액을 가지고 순서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5초 후 설명합니다. 39번에 수액을 맡고 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단추가 달린 옷을 벗기는 순서는 편마비 대상자의 옷 입히기와 벗기는 순서와 관련하여 핵심 모의고사와 기출문제에서도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부를 해놓고도 기억에서 혼돈이 자주 발생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준을 정하면 혼란이 덜합니다. 혼란을 막기 위해 임마와 벗근으로 기억하면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입힐 때는 마비된 쪽이 먼저, 벗길 때는 건강한 쪽이 먼저라는 의미에서 임마와 벗근입니다. 이를 암기하면 혼선 없이 요긴하게 쓰입니다. 그러면 이를 기준으로 이번 문제는 제일 먼저 벗길 때의 순서는 건강한 쪽 팔, 즉 수액을 맡고 있는 왼쪽 팔을 먼저 벗깁니다. 다음은 수액을 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비된 쪽 팔을 벗깁니다. 따라서 왼쪽 팔에서 수액에서 오른쪽 팔 순서로 옷을 벗기는 순서가 맞습니다. 다음 40번입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오른쪽으로 돌려 눕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양팔을 몸에 평행하게 둔다. 2. 대상자의 머리를 왼쪽으로 돌린다. 3. 오른발을 왼발 위에 올려놓고 몸통을 돌린다. 4. 왼쪽 어깨와 엉덩이를 잡고 옆으로 돌려 눕힌다. 5. 돌려 눕힌 후 엉덩이를 앞으로 이동시켜 준다. 40번의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오른쪽으로 돌려 눕히는 방법은 4번 왼쪽 어깨와 엉덩이를 잡고 옆으로 돌려 눕힌다가 옳습니다. 지문 1번 대상자의 오른쪽 손을 위로 올리거나 양손을 가슴에 포개 놓습니다. 2번 대상자의 머리를 돌려 눕히려 하는 쪽인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3번 왼쪽 발을 오른쪽 발 위에 올려놓고 몸통을 돌려줍니다. 5번 돌려 눕힌 후 엉덩이를 뒤로 이동시켜 줍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침대에서 이동시킬 때는 한꺼번에 많이 이동하려 하지 말고 조금씩 나누어 이동합니다. 41번입니다. 가파른 내리막길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대상자의 이동을 돕는 방법은 1. 휠체어를 뒤로 돌려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2. 휠체어를 뒤로 돌려 앞바퀴를 들고 내려간다. 3. 휠체어를 앞으로 하여 똑바로 내려간다. 4. 휠체어를 앞으로 하여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5. 휠체어를 앞으로 하여 앞바퀴를 들고 내려간다. 41번의 가파른 내리막길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대상자의 이동을 돕는 방법으로 1번 휠체어를 뒤로 돌려 지그재그로 내려간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휠체어 4바퀴 모두 지면을 닿은 상태로 경사길을 앞으로 내려갈 경우 대상자가 앞으로 굴러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42번입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사용하여 기차에서 내릴 때의 순서로 옳은 것은 1. 지팡이에서 오른쪽 다리에서 왼쪽 다리. 2. 지팡이에서 왼쪽 다리에서 오른쪽 다리. 3. 오른쪽 다리에서 지팡이에서 왼쪽 다리. 4. 왼쪽 다리에서 지팡이에서 오른쪽 다리.
5. 왼쪽 다리에서 오른쪽 다리에서 지팡이. 42번의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기차에 내릴 때의 순서는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계단이나 버스 등에 오르고 내릴 때의 순서의 기준은 오를 때는 지팡이가 먼저, 다음 건강한 다리, 마지막으로 마비된 다리가 따라갑니다. 내릴 때는 지팡이가 먼저, 다음 마비된 다리, 끝으로 건강한 다리가 마지막까지 균형을 잡고 있다가 옮기는 순서입니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순서를 나열해보면 2번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순서입니다. 43번입니다. 대상자의 흡인 물품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고무 카레트는 흐르는 물에 비벼 세척한다. 2. 흡인병은 1일 3회 이상 멸균 소독한다. 3. 고무 제품은 알코올 솜으로 닦아 말린다. 4. 흡인병의 분비물은 따로 모았다가 버린다. 5. 카레타는 소독액으로 10분간 끓여 소독한다. 43번의 대상자의 흡인 물품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고무 카레트는 흐르는 물에 비벼 세척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 흡인병은 1일 1회 이상 깨끗이 닦습니다. 3번 고무 제품은 15분 이상 끓인 후 그늘에 말립니다. 4번 흡인병의 분비물은 바로 버립니다. 5번 카레트는 15분 이상 끓인 후 그늘에서 말립니다. 참고사항의 설명은 흡인은 기도에 분비물을 배출하지 못하거나 연화를 못하여 생기는 코와 입의 가래나 분비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44번입니다. 다음 중 배회 감지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내구 연한은 3년이다. 2. 구입과 대여가 가능하다. 3. 대상자의 방의 벽이나 천정에 설치한다. 4. GPS형은 물에 젖으면 오작동 될 수 있다. 5. 매트형은 핸드폰과 연계되어 위치를 알 수 있다. 44번에 배회 감지기에 대한 설명은 4번 GPS형은 물에 젖으면 오작동 될 수 있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배회 감지기는 치매 증상이 있거나 배회 또는 길 잃음 등 문제 행동을 보이는 대상자의 실종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지문 1번 배회 감지기의 내구 연한은 5년입니다. 2번 대여만 가능한 복지 용구입니다. 3번 대상자의 방에 침대 또는 바닥에 설치합니다. 5번 GPS형은 핸드폰과 연계되어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45번입니다.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대피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마른 수건으로 입을 감싼다. 2.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대피한다. 3. 화재 장소의 반대 방향 비상구로 이동한다. 4. 화재가 발생한 장소의 방화문을 열어놓는다. 5. 허리를 펴고 양손으로 벽을 짚으며 이동한다. 45번의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대피하는 방법은 3번 화재 장소의 반대 방향 비상구로 이동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젖은 수건 등으로 입을 감쌉니다. 2번 뜨거운 공기가 코와 폐로 들어가지 않게 대피를 합니다. 4번 화재가 발생한 장소의 방화문을 닫아 놓습니다. 5번 최대한 자세를 낮추고 한쪽 손으로 벽을 짚으며 이동을 합니다. 다음 46번입니다. 식기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 큰 숟가락을 사용하여 먹게 한다. 2. 안전자세에서 턱을 들고 씹게 한다. 3. 식사 후 2 내지 3시간 정도 앉아 있게 한다. 4. 익힌 채소보다 신선한 생채소를 먹게 한다. 5. 과일의 과육을 숟가락으로 긁어 먹게 한다. 46번의 씹기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5번 과일의 과육을 숟가락에 긁어 먹게 한다가 가장 가까운 답입니다. 지문 1번 씹기장애 대상자에게는 작은 숟가락을 사용합니다.
2번 앉은 자세에서 턱은 몸쪽으로 약간 당기는 자세가 좋습니다. 3번 식사 후 2 내지 3시간도 괜찮습니다만 바로 눕지 말고 약 30분 정도 앉아 있게 합니다. 4번 신선한 생채소보다 부드럽게 조리해서 먹게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씻기 전에는 음식을 입에 넣고 윗니와 아랫니를 움직여 잘게 자르거나 부드럽게 가는데 문제가 생긴 경우를 말합니다. 47번입니다. 대상자의 친구를 선택하고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면 이불은 그늘에서 말린다. 2. 오리털 이불은 햇볕에 말린다. 3. 매트리스는 푹신한 소재를 선택한다. 4. 베개는 깃털이나 솜으로 된 소재를 사용한다. 5. 시트는 색이 없고 흡습성이 좋은 면을 선택한다. 47번의 대상자의 친구를 선택하고 관리하는 방법은 5번 시트는 색이 옅고 흡습성이 좋은 면을 선택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면 이불은 햇볕에 말립니다. 2번 오리털 이불은 그늘에서 말립니다. 3번 매트리스는 단단하고 탄력성과 지지력이 있는 소재를 선택합니다. 4번 베개는 적당히 형태가 유지되는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48번입니다. 대상자의 일상 업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보호자에게 업무 대행 목적을 확인한다. 2. 물품 구매 시에 요양보호사의 물품도 함께 구입한다. 3. 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업무 관계자와 연결한다. 4. 업무 대행을 완료한 후에 경과를 한꺼번에 설명한다. 5. 서류 발급 업무 대행 전에 요양보호사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다. 48번의 일상 업무를 대행하는 방법은 3번 대행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업무 관계자와 연결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업무 대행은 물품 구매, 약타기, 은행, 관공서 가기 등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지문 1번 보호자에게 업무 대행 목적을 확인치 않고 대상자에게 업무 대행 목적을 확인합니다. 2번 물품 구매 시에는 요양보호사의 사적인 업무를 병행하지 않습니다. 4번 업무 대행 시 수시로 확인시켜 신뢰감을 형성합니다. 5번 서류 발급 업무 대행 전에 요양보호사의 사적인 업무를 병행하지 않습니다. 49번입니다. 다음과 같이 치매 대상자가 행동을 할 때 대처 방법은 치매 대상자가 시설에서 혼잣말을 하면서 일어섰다 앉았다를 반복하고 책상을 두드리고 있다. 1. 모르는 척하고 다른 업무를 한다. 2. 왜 책상을 두드리는지 물어본다. 3. 피곤해지고 책상이 부서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4. 다른 동료들이 시끄럽다고 하니 조용히 하라고 한다. 5.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르자며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 49번에 제시된 치매 대상자가 시설에서 혼잣말을 하면서 일어섰다 앉았다를 반복하고 책상을 두드리고 있다고 할 때의 대처 방법은 5번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르자며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가 가장 적절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는 주변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논리적 생각을 못하고 의문에 대한 답을 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관심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질문들은 다소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대처 방법입니다. 다음 50번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음식 섭취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배회가 있는 대상자는 섭취 열량을 줄인다. 2. 특정 음식을 좋아하면 계속 그 음식을 준다. 3. 배고픔을 호소할 때마다 음식을 충분히 준다. 4. 손잡이가 작고 가벼운 숟가락을 사용하게 한다. 5. 치매 말기에는 갈거나 으깬 걸쭉한 음식을 준다. 50번에 치매 대상자의 음식 섭취를 돕는 방법은 5번 치매 말기에는 갈거나 으깬 걸쭉한 음식을 준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치매 대상자의 식사 시 고려할 점으로
식사 습관과 음식 기호를 반영하고 안정된 식사 분위기를 조성하며 규칙적인 식사를 하게 하고 식탁에 앉으면 바로 식사를 하도록 돕습니다. 지문 1번 치매 대상자는 영양실조와 비만을 예방해야 합니다. 2번 특정 음식을 좋아하면 대체 식품을 이용합니다. 3번 배고픔을 호소할 때마다 먹고 난 식기를 보여주거나 달력에 표시하게 합니다. 4번 손잡이가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사용하게 합니다. 51번입니다. 최근에 입소한 치매 대상자가 2, 3일간 밤에 잠을 자지 않을 때 대처 방법은 1. 따뜻한 홍차를 제공한다. 2. 경쾌한 음악을 틀어준다. 3. 밤에 충분히 운동하게 한다. 4. 낮 동안의 수면 상태를 파악한다. 5.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한다. 51번의 최근에 입소한 치매 대상자가 2, 3일간 밤에 잠을 자지 않을 때 대처는 4번 낮 동안의 수면 상태를 파악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오후와 저녁에는 홍차나 커피 등 음료를 주지 않습니다. 2번 소음을 최대한 없애줍니다. 3번 낮에 충분히 운동을 하게 합니다. 5번 포만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음식을 제공하지 말고 가벼운 음식을 제공합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수면장애 돕기 기본 원칙으로 대상자의 수면 상태를 관찰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하고 집 밖에서 운동을 하게 하고 수면에 좋은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다음 52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잠옷을 벗으려 하며 초조하게 복도를 배회하고 있을 때 대처 방법은 1. 침실을 바꾸어 준다. 2. 창문을 열어 환기한다. 3. 라디오를 크게 틀어준다. 4. 복도 조명을 어둡게 한다. 5. 잠옷이 젖었는지 확인한다. 52번의 치매 대상자가 잠옷을 벗으려 하며 초조하게 복도를 배회하고 있을 때 대처는 5번 잠옷이 젖었는지 확인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침실을 바꾸어 주는 것은 방향 감각을 잃는 것도 배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2번 창문과 문은 잠깁니다. 3번 라디오를 크게 틀지 않습니다. 소음은 치매 대상자가 포위당했다는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4번 복도 조명을 어둡지 않게 합니다. 배회의 원인은 기억 상실이나 시간과 방향 감각의 저하로 인한 혼란, 정서적인 불안, 배고픔, 화장실을 찾지 못해 안절부절하는 것 등이 원인입니다. 53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아무도 없는 창밖을 보면서 우리 아들 왔네? 엄마가 금방 나갈게 라고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밖에는 아무도 없어요 라며 커튼을 친다. 2. 아들이 보고 싶군요 라며 손을 잡아준다. 3. 밖에 사람이 있는지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라고 말한다. 4. 기력이 없으셔서 헛것이 보이는 거예요 라며 간식을 준다. 5. 아들은 지금 회사에 일하고 있어요 라며 하던 일을 계속한다. 53번의 치매 대상자가 아무도 없는 창밖을 보면서 우리 아들 왔네? 엄마가 금방 나갈게 라고 할 때 대처는 2번 아들이 보고 싶군요 라며 손을 잡아준다가 가장 적절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환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고 망상은 사실에 근거를 두지 않은 잘못된 고정된 믿음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피해망상과 도둑망상이 있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부적절한 대처 방법입니다. 54번입니다. 다음과 같이 시설에서 치매 대상자가 문제 행동을 보일 때 대처 방법은 시설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중 심한 욕설을 하고 다른 어르신들을 밀치면서 다 나가라고 한다. 1. 부드럽게 그만하라고 말한다. 2. 그만하라라고 큰 소리로 말한다. 3. 프로그램에서 하던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다. 4. 시설 내의 생활 규칙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준다. 5. 좋아하는 탁구를 치러 가자며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간다. 54번에
제시된 시설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중 심한 욕설을 하고 다른 어르신들을 밀치면서 다 나가라고 한다의 침해 대상자가 문제 행동을 보일 때 대처는 5번 좋아하는 탁구를 치러 가자며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간다가 가장 적절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파괴적 행동의 특징은 자주 일어나지 않고 오래 지속되지도 않으며 초기에 분노로 시작해서 지쳐서 중지를 합니다. 질병 초기에 나타났다 수개월 내 사라집니다. 다른 지문들은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대처 방법입니다. 55번입니다. 침해 대상자가 해질녘만 되면 다른 대상자를 따라다니며 여보 무서워 함께 있자라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겁이 많으시군요. 뭐가 무서우세요? 2. 다른 대상자를 자꾸 괴롭히면 여기서 나가셔야 해요. 3. 저분이 남편으로 보이세요. 사진 속의 할아버지와 다르잖아요. 4. 할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으세요. 5. 할아버지를 많이 의지하셨나 봐요. 할아버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55번의 침해 대상자가 해질녘만 되면 다른 대상자를 따라다니며 여보 무서워 함께 있자라고 할 때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5번 할아버지를 많이 의지하셨나 봐요. 할아버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가 가장 적절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석양증후군은 낮에는 유순하다가 저녁 8에서 9시만 되면 갑자기 침대 밖으로 뛰쳐나오거나 옷을 벗고 방을 스승이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56번입니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침해 대상자가 거실에 나와 자위 행위를 할 때 대처 방법은 1. 자위 행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2. 수치심을 주어 행동을 멈추게 한다. 3.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4. 거실에 있는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다. 5. 멈추지 않으면 좋아하는 물건을 가져간다고 한다. 56번의 시설에서 생활한 침해 대상자가 거실에 나와 자위 행위를 할 때 대처 방법은 5번 멈추지 않으면 좋아하는 물건을 가져간다고 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돕는 기본 원칙으로는 성적 행동 관련 요인을 관찰하고 때로는 행동을 교정하고 벌과 보상을 적절히 활용합니다. 다른 지문들은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대처 방법입니다. 57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족과 의사소통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1. 자신이 모든 일의 전문가임을 강조한다. 2.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은 표현하지 않는다. 3.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주고받는다. 4. 가족과 대상자 간의 갈등은 임의로 해결한다. 5. 사적 모임을 가지며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57번의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족과 의사소통할 때 유의할 사항은 3번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주고받는다가 맞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대상자 가족과의 의사소통에서 다소 미흡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상황별 의사소통에서 가족과의 의사소통은 가족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고 대상자에 대한 정보는 수시로 주고받고 가족과 의견 상충 시 시설장에 보고를 합니다. 또 대상자의 부정적인 행동이나 느낌은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다음 58번입니다.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권장할 수 있는 여가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선망 대상자에게 영화를 보게 한다. 2. 편마비 대상자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다. 3. 관절염 대상자에게 배드민턴을 치게 한다. 4. 심근경색증 대상자에게 등산을 하게 한다. 5. 치매 대상자에게 처음 가보는 길을 산책하게 한다. 58번의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권장할 수 있는 여가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번 편마비 대상자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다가 가장 적합합니다. 다른 지문들은 대상자의 특성과 맞지 않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노인의 여가활동 돕기 접근 방법의 설명으로 노인의 여가활동은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이라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하고 대상자의 신체적 기능이나 상태에 맞는 개별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합니다. 59번입니다.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 방법이 옳게 연결된 것은 1. 주의력 결핍 장애와 자세하게 설명한다. 2. 진압력 장애와 자주 상황을 바꾸어 자극한다. 3. 이해력 장애와 어린아이에게 이야기하듯 한다. 4. 노인성 난청과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이야기한다. 5. 시각장애와 사물 위치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야기한다. 59번에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4번 노인성 난청과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이야기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주의력 결핍 장애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2번 진압력 장애는 일관성 있게 대하도록 합니다. 3번 이해력 장애는 어린아이 취급하듯이 반말을 하지 않습니다. 5번 시각장애는 사물의 위치를 시계 같은 방향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경우의 유형으로 노인성 난청, 시각장애, 언어장애, 판단력, 이해력 장애, 주의력 결핍 장애, 진압력 장애 6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다음 60번입니다. 대상자의 왼쪽 팔에 출혈이 있을 때 지혈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림을 보시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5초 후 설명합니다. (60번의) 대상자의 왼쪽 팔에 출혈이 있을 때 지혈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이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출혈 시 출혈 부위를 압박하면서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위치해야 합니다. 61번입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때 기도 유지를 위한 자세는 5초 후 설명합니다. 61번의 심폐소생술을 할 때 기도 유지를 위한 자세는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기도 유지는 대상자가 반응을 하지 않고 의식이 없으면 구강 내의 혀를 지탱하는 근육이 이완되어 기도가 폐쇄되는 것을 방지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2번의 자세가 맞습니다. 다음 62번입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패드를 부착하고 전원을 켠다. 2. 충전 중에는 가슴 압박을 중단한다. 3. 심폐소생술 시행은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계속한다. 4. 왼쪽 빗장뼈와 오른쪽 젖꼭지 밑에 전극 패드를 부착한다. 5. 분석 중이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심폐소생술을 시작한다. 62번에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3번 심폐소생술 시행은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계속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자동 심장 충격기는 전원을 먼저 켜고 패드를 부착합니다. 2번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때는 충전 중에는 가슴 압박도 계속합니다. 4번 오른쪽 빗장뼈와 왼쪽 젖꼭지 밑에 전극 패드를 부착합니다. 5번 분석 중이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대상자에게서 손을 뗍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자동 심장 충격기는 자동으로 심전도를 분석하여 심실세동 또는 무맥성 심실빈맥을 제거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이상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대비한 7번째 매회 출제 부분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8번째 난이도가 높은 매회 출제 부분 문제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거의 같은 패턴으로 출제되고 있어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에 대한 집중 공부도 필요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대비한 요점 정리와 문제풀이, 매회마다 출제되는 문제 모음, 기출문제와 모의고사, 문제은행식 시험을 대비한 문제풀이, 본시험 적응 연습도 계속됩니다.
오늘 문제풀이 중에서 잘못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